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후방에선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1951년 11월 전라북도청에 큰 변고가 생긴다. 지하에 쌓아두었던 경찰 무기고의 로켓탄이 폭발하면서 당시 도청 전체가 전소된 것이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피해액은 당시 금액으로 50억 원에 달했다. 거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또 있었는데 1951년 이전에 전라북도 기록들이 소실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사라진 또 하나의 기록, 전라북 도청사 안에 자리하고 있던 선화당이다. 선화당은 그 옛날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실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라 가명의 흔적이었다. (2005년까지) 전북 도청에 있던 이곳, 바로 이 자리가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에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전라 가명은 1896년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지기 이전까지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를 통괄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전라 가명은 지금의 도청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비유하자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청에 지방의 향토사단, 그리고 검찰청, 법원, 교육청, 세무서까지 함께하는 전라도의 모든 일을 관할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이제는 흔적조차 없는 전라가명. 일제강점기 전라가명을 대체할 도청이 들어서면서 선화당과 몇몇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헐리고 1951년 무기고 폭파 사고로 선화당마저 불에 타면서 전라가명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간 호남 최고의 행정기관이었던 전라가명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데, 완산가명의 일지라는 뜻의 완영일록을 통해 전라가명의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833년 순조 33년 4월 전라도에서 임금에게 올린 장기의 하나가 도착한다. 신은 이번 달 4월 10일에 하직 인사를 하고 16일에 전라가명에 도착하였습니다. 임금께 자신이 부임지에 도착한 소식을 보고한 신임 전라도 관찰사. 그는 장기회를 통해 한양을 떠난 지 7일 만에 전주에 도착했다고 알리고 있다. 장기회를 올린 이는 서유구. 우리에겐 농업서적인 임원 경제지를 쓴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는 동안 서유구는 총 8권의 완영일록을 저술해 남겼다. 완영일록은 1833년 4월 10일부터 1834년 12월 30일까지
전라도 관찰사와 전주 부윤을 겸하며 수행했던 일들과 공문서를 요약해 기록한 업무일지로 당시 전라도의 사회상과 전라가명의 면모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지방 관리들이 이렇게 뭐 수령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기가 별로 없어요. 실록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기록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라감사로서 어떤 일을 했고 일들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완영일록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상세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오랜 기간에 1년 기간에 이제 일지들을 다 놓고 오면 실록이라든지 기타의 사서들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전라감사나 또 수령들의 어떤 기능들이 폭넓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완영일록을 살펴보면 서유구가 각 지방 수령 그리고 백성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김이다. 대김은 소장이나 청원서에 관찰사가 직접 쓰는 판결문이나 지령문을 말한다. 1833년 6월 25일 서유구 앞에 살인사건의 시신검안서가 올라온다. 하멸에 살았던 김영무라는 사람의 검안서로 그는 피의자 김지팽에 의해 넘어져 부딪혀 11일 만에 죽었는데 사체 곳곳에서 상흔이 발견된 상태였다. 이 검안서에 전라감사 서유구는 다음과 같은 대김을 남긴다. 검시한 기록을 받아보았다. 늑골의 상흔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타구니 부위의 범위가 둥글럽적하니 차이고 부딪힌 것이 죽음의 원인으로 보인다. 김지팽의 고용인인 이원여가 진술하길 지팽이 김영보를 3차례 밀치고 굴렀다 하였고 그의 일꾼인 박구업 또한 지팽이 김영보의 상투를 잡고 세차게 넘어뜨렸다고 입증했으니 김지팽이 원범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결국 건강하고 다리 없는 사람을 10일 만에 죽게 했으니 비록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지는 않았지만 몽둥이와 칼로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공동수사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모여서 수사하고 피의자 김지팽을 엄히 신문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다시 보고하라. 대부분 감사의 주 업무가 각 수령과의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거하고 특히 이제 그 소송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도 뭐 같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기 사건이라든지 남녀간의 치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무덤 자리를 놓고 산송이라고 하는데요. 집안 간의 다툼에 또는 그 관청들 사이에 어떤 그 업무 조정 문제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행정적인 그 내용 중심으로 돼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말 그대로 19세기 초반 그 전라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드라마틱한 인간사들의 모습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완영일록에 남아 있습니다. 1834년 2월 부안현에서 올라온 사건 보고서. 강덕삼이라는 자와 그의 무리들이 정윤복을 부추겨 그의 숙부의 전답을 한양에 있는 사대부가의 땅이라고 속여 뺏으려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유구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인가의 페류나를 꼬드겨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모두 무례한의 본성이어서 그 간교함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찌 남씨, 백씨, 강씨, 이씨처럼 마디마디 통분하고 악독한 경우가 있겠는가? 이들을 별도의 방식으로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를 징계하여 100을 면례할 수 있겠는가? 각 고을에서 올라온 민원 서류에
관찰사가 직접 판결문을 적었던 대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육촌 다푼입니다. 흉당, 육촌 다푼. 관찰사는 법의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할 뿐 아니라 법의 집행과 판결을 위해 명확한 판단력도 요구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조선시대 관리들은 종합적인 지성인이랄까? 과거라는 어떤 그 아주 혹독한 시험 체계를 통해서 그 등용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종합적인 그 지식인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문관으로서의 의미와 무관으로서 군사 전문가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백성들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민생 경제 문제,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 것인가를 해결해주는 농업 전문가여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게 할 건가, 또는 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각종 다방면에 대해서 종합 만능인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라도 관찰사는 도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병마 수군 절도사를 겸해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근무하던 전주의 전라감영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50여 개 군현의 모든 민정과 군정의 통치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도 최고의 상급기관이었다. 지금의 도청하고 견주어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사는 뭐 도지사하고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감영의 기능이 지금의 도청 기능보다 훨씬 더 크죠. 권한도 그렇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감영이 행정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도청은 행정만 하지 않습니까? 군사하고 사법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요즘은 교육청 있죠. 교육에 관한 것도 다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향교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공립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도내에 다 가지고 있다 봐요. 과인은 조정을 다스리고 경이 지방을 다스리면 만 백성이 모두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조선의 태종이 강원감사를 임명하며 써줬다고 전해지는 경려문은 당시 관찰사의 역할과 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 조선은 팔도에 가명을 설치하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종 2품의 관찰사를 파견했다. 지방 행정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관찰사는 그 책임감 또한 컸다. 업무에 소홀하거나 부패한 관찰사는 왕이 직접 파면하거나 형벌을 주기도 했다. 형조판서 시몬이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김정준이 석 달이 넘도록 죄수계본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관찰사를 소환하여 죄를 논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즉시 박습을 관찰사로 삼았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전라감영에서 근무한 전라감사는 약 400여 명. 평균 임기는 1년 1개월 정도다. 지금의 시장군수와 같은 것을 조선시대는 수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령들은 임기가 평균 임기가 한 2년 정도 돼요. 감사는 그거보다 한 반절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는 보통 한 1년 정도만 임기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1년 이쪽 저쪽 근무했다고 보면 돼요. 오늘날 임명직 기관장의 임기가 보통 2년 내지 3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인데 사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방 세력이 독자화해서 중앙 세력을 능멸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당나라가 이제 절도사라는 그
그 지방의 최고 책임자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망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 내지는 경험 때문에 그 지방관이 득세하거나 오랫동안 한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매우 부정적인 내지는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팔도의 모든 일들은 가명을 통해 중앙정부로 전달되고 왕의 명령 또한 가명을 거쳐 각 보울로 하달됐다. 전주에 있던 전라가명은 호남지방 최고의 지방행정기관인 동시에 전라도 백성과 임금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전라도 전체의 행정과 군사를 아우르던 방대한 규모의 전라가명. 과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옛날 지도를 보면 전주 부성 안에 전라가명의 모습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라감사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즉 관사와 같은 내야, 그리고 그 옆에 자리한 관풍각, 이 이외에도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는 많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이 있었습니다. 전주의 옛 지도를 보면 전주 부성 안에 전라가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는 북남문과 객사를 잇는 대로의 서쪽으로 옛 도청이 있던 자리다. 여러 지도들 중에서 가명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도는 완산부 지도다. 전라가명에는 선화당과 내야, 관풍각, 비장청 등 업무와 기능에 따른 5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중 가명의 수장인 관찰사의 집무실이 바로 선화당이다. 선화당은 부성 안에서 객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물이었는데 7칸 집에 건평이 78평에 달했다. 선화당이라는 이름은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들에게 어진 정책을 베풀어 교화하는 건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선화당을 중심으로 뒤편에는 관찰사의 가족들이 사는 내야가, 그 가까운 곳에 사랑채인 연신당과 누각인 관풍각이 자리하고 있다. 전라가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 장의 사진. 가운데 앉은 사람이 바로 전라도 관찰사고 주변에 갓을 쓴 6명이 이, 호, 예, 병, 형, 공을 담당하며 관찰사를 보좌하던 아전들이다. 그 뒤를 둘러싼 나머지 사람들은 관찰사 가까이에서 심부름을 하던 통인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이다. 심부름꾼인 통인은 관찰사의 호출에 바로 달려와야 했던 만큼 선화당에서 가까운 곳에 일종의 대기소인 통인청을 두었는데 오늘날 판소리 최고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는 전라가명의 통인들이 동짓날 소리꾼들을 모아 경연을 펼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명의 남서쪽을 보면 제법 큰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이다. 당시 전주부채는 임금께 진상하던 물건이었던 만큼 가명 안에서 직접 제작하고 관리했다. 조선 후기 전주는 한양과 더불어
수많은 책을 찍어낸 출판의 도시였다. 전라가명은 이런 전주 출판 문화의 중심으로 70여 종의 책을 출판했는데 가명의 북서쪽에 있는 지소에선 종이를 만들고 바로 옆 인출방에선 책을 찍어냈다. 이렇듯 전라가명은 지역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부성의 전라가명은 조선의 경제와 문화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의 최고의 어떤 정보통신 군사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충의 가명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 가명의 중심 전주는 특히 전라도로 상징되는 공간은 세칭 조선을 먹여 살렸다라는 나라의 곳간, 그 공간이자 특히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정치적인 위격과 경제적인 위격이 사실은 제일 높은 그런 역할을 준 것이 그 전라 가명의 전주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8도 가명 중에서도 경제력이나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 연면성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이 전라 가명 전주 지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라가명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호남 제1의 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경상가명과 충청가명이 임진왜란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전라가명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오로지 전주 한 곳에서만 머무르며 전라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런 전라가명의 역사가 호남 제1성이라 일컬어졌던 전주의 또 하나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